민정아, 엄마 좀 그만 힘들게 해. 장모님도 그날 일 많이 민망하고 놀라셨대. 내가 미안하다. 너 설거지 힘들까봐 도와주려던 건데. 아이씨, 진짜 이 노인네가 우라통 터져. 맨날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에서 했다면서 사람 열받게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정은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말순의 뺨을 때립니다. 누가 도와달래요? 피해자 코스프레 작작 좀 해요. 자신의 딸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본 김혜자는 야, 민정아, 네가 왜 그래? 민정을 제지하려고 손을 뻗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새벽 5시 서울 외곽 복도식 아파트 403호에서 윤말순이 눈을 뜹니다. 74살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침대 옆 슬리퍼를 찾아 신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걸음도 조심스럽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말순의 손은 벌써 오늘 하루의 첫 번째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냅니다. 도훈의 도시락부터 챙겨야 합니다. 45살 아들이지만 여전히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출근합니다. 반찬통에 어제 저녁 남은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담고 아들이 좋아하는 깍두기를 적당량 넣습니다. 밥통에서 따뜻한 밥을 퍼서 꾹꾹 눌러 담습니다. 국물이 새지 않도록 뚜껑을 단단히 닫고 보온 가방에 정성스럽게 넣어둡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싸온 도시락이지만 여전히 마음을 담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엔 손주들 아침밥 준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와 5살 막내 지은이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생각하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두부를 깍둑썰기로 잘라 넣습니다. 파도 송송 썰어서 마지막에 올려줄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파를 싫어하니까 아주 잘게 썰어서 모르게 넣어줘야 합니다. 43살 며느리 민정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 때문에 늦게 잠들어서 아침이 힘들어요라는 말을 달고 사는 민정은 아침을 늘 잠으로 넘깁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말순이 보기에는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의 일에 간섭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입니다. 말순은 며느리 몫까지 챙겨 4사람 아침을 혼자 준비합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배추김치를 꺼내어 그릇에 담고 계란 후라이도 부칩니다. 특히 지은이는 계란 노른자를 터뜨려서 밥에 비비는 걸 좋아합니다. 지훈이는 된장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것을 좋아하고요. 내가 해준 집 내 손으로 키운 손주들인데 이젠 숨도 조용히 쉬어야 산다. 말순의 속마음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 이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내어주었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아들 내외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민정도 처음에는 어머니 덕분에 애들 키우는 게 든든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정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지고 아들도 엄마보다는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벽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을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말수는 조용히 손주들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훈아, 지은아, 일어날 시간이야. 부드럽게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립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지은이의 졸린 목소리에 말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집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것도 말순의 몫입니다. 지훈이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지은이는 아직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말을 신겨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유치원 가방도 챙겨줍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말수는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민정이 일어납니다. 침실에서 나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부어있지만 말투만은 또렷합니다. 어머니, 국 끓일 때는 창문 좀 여세요. 이 집은 이제 예전 시골집 아니잖아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까지 배어든다는 이유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라서 음식 냄새가 오래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의 냄새가 왜 민망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창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찬 바람이 들어와 등이 시려도 참습니다. 민정의 기분을 거스르고 싶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면 온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엄마보다는 아내 편을 들 것이 뻔합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금 불편한 것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도훈이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합니다. 엄마 고생하네. 고마워. 짧은 인사를 건네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말일 뿐입니다. 말수는 그래도 아들의 인사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각자 바쁩니다. 도훈은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하고 민정은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챙기느라 정신없습니다. 손주들만이 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 순간이 말순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의 말에 말순은 올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지훈이가 튼튼하게 커야지. 손주가 자신이 담근 김치를 좋아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입니다. 민정이 아이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먹어, 늦겠다. 할머니, 김치는 너무 짜서 몸에 안 좋아. 나트륨 과다 섭취하면 키가 안 크고 비만 된다고 했잖아.
아이들은 더 이상 김치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맛있게 먹던 김치를 밀어내며 물만 마십니다. 말수는 조용히 자신의 그릇을 치우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말수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내 식구 그릇을 혼자 씻으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민정이 결혼 초기만 해도 예의 바르고 고마워하는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날카롭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을 닦으며 말수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참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불편한 일상이지만 묵묵히 하루를 반복할 뿐입니다. 자신이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작아져만 갑니다. 언젠가부터 한 입밥을 먹어도 2번 삼켜야 넘어가는 기분입니다. 며칠 후 사돈 김혜자가 오는 날입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합니다. 김혜자는 민정의 어머니로 한 달에 한 번씩 딸네 집을 찾아옵니다. 말순에게는 부담스러운 날이지만 그래도 나이 비슷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어 양념에 재워두고 부침가루를 물에 개어 파전 반죽을 만듭니다. 김혜자가 파전을 좋아한다고 민정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호박도 채 썰어서 호박전도 부쳐야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말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사돈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정은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합니다. 평소에는 대충 하고 나가던 화장을 오늘은 특별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립스틱까지 발라가며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말순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조용히 계세요. 사돈 앞에서 민망하게 군 일이 지난번에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말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이 심각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11시쯤 김혜자가 도착합니다. 68살의 김혜자는 말순보다 6살 어리지만 훨씬 젊어 보입니다. 염색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했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브랜드 핸드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도시적입니다. 사돈 어서 오세요. 말순이 인사를 건네자 김혜자도 웃으며 답합니다. 사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들 자랑, 요즘 물가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또래와 나누는 대화라 말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내어놓습니다. 파전과 호박전을 부치고 돼지고기를 구워서 상을 차립니다. 김혜자는 사돈 손맛이 참 좋으세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에 기뻐합니다. 식사 후 민정은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말순이 혼자 하던 일이지만 오늘은 김혜자가 있어서 그런지 민정이 나서서 합니다. 말순은 식탁 근처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민정을 거들려고 합니다. 사돈이 있는 날인데
며느리 혼자 설거지를 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순이 쟁반 위에 있던 접시를 옮기려다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손목이 순간 꺾이면서 쟁반이 기울어지고 그 위에 있던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쨍그랑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흰 도자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말순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그 접시는 민정이 결혼 선물로 받은 그릇 세트 중 하나였습니다. 민정이 고무장갑 낀 손을 멈추고 고개를 획 돌려봅니다. 그 순간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는지 민정의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민정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민정아, 엄마 좀 그만 힘들게 해. 장모님도 그날 일 많이 민망하고 놀라셨대. 도훈의 문자였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탓하고 친정엄마 앞에서 또 한 번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민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넘게 쌓여온 스트레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느꼈던 답답함, 그리고 지금 당장 사업 자금 때문에 받는 압박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말순은 조심스레 다가가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 설거지 힘들까봐 도와주려던 건데.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며느리의 소중한 그릇을 깨뜨렸다는 미안함과 사돈 앞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그 말조차 핑계로 들립니다. 항상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에서 했다면서 결국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게다가 친정어머니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고 남편까지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순이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라고 김혜자에게 사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정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나쁜 며느리로 만드는 연출처럼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정은 갑자기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말순의 뺨을 때립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순은 충격에 휘청거립니다. 74살 노인을 때리는 며느리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달래요? 피해자 코스프레 작작 좀 해요. 민정이는 흥분하며 소리칩니다. 친정엄마가 있다고 의식해서 더 심한 말은 안 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을 찌릅니다. 10년 넘게 쌓인 민정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거실 끝에서 김혜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주방 쪽으로 다가오며 민정을 제지하려고 손을 뻗습니다. 자신의 딸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본 김혜자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야, 민정아, 너가 왜 그래? 김혜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설마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정은 김혜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립니다. 주방에는 말순과 김혜자만 남겨집니다. 말순은 뺨을 손으로 감싸며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계속 줍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꼭 참습니다. 김혜자 앞에서 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김혜자는 말순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합니다. 사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혜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한 일에 대한 미안함과 그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릇 조각을 모두 치운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김혜자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말순은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말순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도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채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자신도 방으로 들어갑니다. 말순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보다도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이 더 아팠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였을까요? 그날 밤 말순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을 찬 수건으로 누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어 보입니다. 74살의 나이에 며느리 손에 맞은 할머니의 얼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설거지 도와주다 맞았다. 그건 핑계지. 내 존재 자체가 그 애한테 수치였던 거다.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거울을 바라봅니다. 오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릇을 깬 것은 단순한 계기였을 뿐입니다. 민정의 그 차가운 눈빛 망설임 없이 내리친 손.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까지 모든 것이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순은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54년 동안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었던가요? 젊은 시절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화풀이를 할 때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도 참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온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정말 필요했을까? 도훈은 45살 성인입니다. 도시락을 직접 사 먹을 수도 있고 민정이 싸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도시락을 완성하고 식탁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훈이 고마워 엄마라고 말하자 말순이 묻습니다. 도훈아, 도시락 내가 안 싸주면 어떻게 할 거야? 도훈은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민정이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냉소적인 웃음을 짓습니다. 마치 이제 와서 동정을 끌려고 하는구나 하는 표정입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순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가족이 아니라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무급 가정부였던 것입니다. 도훈은 스마트폰만 보고 민정은 여전히 자신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손주들만이 할머니 밥 맛있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혼자서 동네를 걸어 다닙니다.
오랜만에 나온 바깥 세상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금순 할머니를 만납니다. 말순아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좀 이상한데? 말순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여전히 뺨에 남은 자국이 보이나 봅니다. 아, 넘어져서 좀. 넘어져서? 어디서? 박금순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거 넘어진 상처가 아니야. 맞은 것 같은데? 말순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박금순의 눈은 날카롭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온 할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말순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동네 벤치에 앉아 박금순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며느리에게 맞은 일, 그동안 참아온 서러움,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박금순은 분노합니다.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순아, 너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그런 것도 참고 살면 안 돼. 하지만 가족인데, 그리고 손주들도 있고.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이 용서되는 줄 알아? 너 혼자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박금순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나도 예전에 큰 며느리한테 비슷한 일 당한 적 있어.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참기만 했더니 나중엔 더 심해졌어. 내가 그때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계속 참기만 하니까 더 무시당했어. 말순아, 너가 너무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아들한테 정확히 말해야 해.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선을 그어야 하고, 너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순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분노, 부당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도훈이 돌아왔을 때 말순은 처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도훈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정이가 엄마를 때렸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라고요? 그저께 사돈이 왔을 때 그릇을 깨뜨렸잖아. 그때 민정이가 엄마 뺨을 때렸어. 설마 그럴 리가요. 내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야. 사돈도 다 봤어. 도훈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 말순은 깨닫습니다.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이라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엄마보다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된 아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겠지. 말순은 쓸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며칠 뒤 김혜자가 조용히 말순을 미용실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이 먼저 입을 엽니다. 사돈, 그날 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겠어요. 김혜자는 놀랍니다. 평소 순하던 말순에게서 이런 강한 어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김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딸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아이 엄마니까 막을 수도 없고 또 감쌀 수도 없고.
그게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돈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딸한테 확실히 말해야겠어요. 김혜자는 말순에게 미안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돈하지만 제가 직접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아들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내가 이 집에서 왜 맞았는지 이제 알겠다.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자신이 너무 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참고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습니다. 아침상도 간소하게 차립니다. 가족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닫습니다. 엄마, 도시락은? 도훈이 묻습니다. 오늘부터는 너가 직접 해결해.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정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말순은 민정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민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찹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한 민정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도훈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두 여자 사이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말순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말순이 민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말하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단호한 어조에 긴장이 역력합니다. 도훈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두 여자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멈춰섭니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습니다.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도훈이 출근하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도훈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락도 없고 평소와 다른 집 안 분위기에 당황하며 급하게 나갑니다. 그럼 저 먼저 갑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말순과 민정만 남습니다. 지훈이와 지은이는 이미 학교와 유치원에 간 상태입니다.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민정에게도 앉으라고 합니다. 민정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민정은 마지못해 소파 끝에 앉습니다. 최대한 말순과 거리를 두려는 듯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빠서. 바빠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말순은 단호하게 말을 끊습니다. 그저께 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민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날 일을 언급하자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어머니도 잘못이 있었잖아요. 사돈 앞에서 그릇을 깨뜨리시고 그릇을 깬 건 실수였어. 하지만 너가 나를 때린 건 실수가 아니지. 말순의 말에 민정은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하지만 곧 반박합니다. 때렸다는 게 무슨 그냥 손이 닿았을 뿐이에요. 손이 닿았을 뿐?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민정아, 나는 74살이지만 바보가 아니야. 너가 나를 때린 거 맞아. 민정은 점점 흥분합니다.
어머니는 맨날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시잖아요. 그날도 사돈 앞에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말수는 어이없어 합니다. 내가 왜 일부러 그릇을 깨겠어? 네 앞에서 창피당하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말수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민정이 이사할 때 서둘러 정리했던 짐들 중에 이상한 봉투가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민정아, 그런데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 민정은 순간 당황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할 때 너가 급하게 넣어둔 서류들 말이야. 내가 청소하다가 봤는데.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봉투에는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민감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의 사생활을 왜 뒤져봐요? 뒤진 게 아니야. 너가 떨어뜨린 걸 주워준 거지. 그런데 그 안에. 말수는 말을 멈춥니다. 사실 그 서류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조심스럽게 민정이 숨겨둔 봉투를 찾아 꺼냅니다. 민정이 쇼핑몰 일로 외출한 사이 말수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카드 채무 관련 서류, 이혼 서류로 보이는 것들, 법적 분쟁 기록,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내역까지. 하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수는 결국 이 서류들을 가지고 집 근처 문구점으로 향합니다. 문구점 사장에게 부탁합니다. 사장님, 이 서류들 복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할머니. 몇 장이세요? 한 10장 정도요. 얼마예요? 장당 100원이니까 1000원이면 돼요. 말수는 1000원을 내고 서류들을 복사합니다. 원본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와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둡니다. 민정이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사본을 들고 복지관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평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상담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상담사님, 혹시 이런 서류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수는 복사해온 서류들을 꺼냅니다. 상담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건 카드 채무 관련 서류네요. 그리고 이건 법적 분쟁 기록이고, 이건 이혼 서류인 것 같은데요? 말수는 깜짝 놀랍니다. 이혼 서류요? 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서류에 나온 날짜를 보면 상담사는 계산을 해봅니다. 혹시 손주 출생 시기랑 안 맞는 거 알고 계셨어요? 말수는 머리가 띵해집니다. 몰랐어요. 그냥 며느리니까 믿었어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좀 이상해요. 시기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민정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민정은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도훈이 돌아오자 말수는 아들을 불러 앉힙니다. 도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엄마? 민정이 결혼 전 얘기 너 다 알고 있었니? 도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대답만 해. 알고 있었어, 몰랐어? 도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었나요?
과거 일인데 필요가 없었다고. 말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는 가족이잖아. 며느리의 과거도 모르고 손주들을 키웠다는 말이야. 도훈은 짜증을 냅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과거 일로 뭐하러 이 집 뒤집어요. 그거 다 알고도 내가 결혼한 거예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굽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자신을 속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중요한 사실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럼 지훈이랑 지은이는? 엄마, 도훈이 크게 소리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애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민정의 과거 아들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모르고 살아온 진실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비밀은 오래 묻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김혜자를 조용히 집 근처 다방으로 부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다방의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김혜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김혜자가 도착하자 말수는 차를 주문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셨어요. 김혜자는 말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복사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습니다. 이거 복지관 상담소에서 확인받은 건데 민정이 결혼 전 이혼 경력이나 법적 문제들 사돈도 알고 계셨어요? 김혜자는 서류를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을 짓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후 김혜자가 말을 더듬습니다. 사돈, 이게 민정이가. 김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아니에요, 이런 일이. 설마 사돈도 모르셨군요. 김혜자는 당황하며 딸을 감싸려고 합니다. 민정이가 그럴 리가,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사돈, 이런 서류들이 정확한 건지.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면서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날짜와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말수는 다른 서류를 가리킵니다. 손주들 출생 시기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혜자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날짜들을 계산해 보더니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딸을 감싸려는 마음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돈, 혹시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민정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말순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자 김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딸을 믿고 싶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 결혼하기 전에 한동안 연락을 안 한 시기가 있었어요. 김혜자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그냥 바쁘다고만 하더라고요. 김혜자의 얼굴에는 민망함과 죄송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자신이 제대로 딸을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말순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김혜자의 반응을 보며 확신을 얻습니다.
자신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조차 모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돈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김혜자는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딸이긴 하지만 그 애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짐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그런 나를 때리던 손 이제는 뿌리라도 흔들어야겠어요. 그날 오후 말순은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이 쇼핑몰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평소처럼 인사도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는 민정을 말순이 부릅니다. 민정아 잠깐만. 민정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봅니다. 뭔데요?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바빠서 그런데요. 바쁘면 서서라도 들어. 말순의 어조가 평소와 다릅니다. 네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 민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과거요? 말순은 서류 복사본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 말이야. 민정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어머니가 왜 제 개인적인 서류를? 개인적인 서류? 말순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가족한테도 숨겨야 할 만큼 개인적인 일이었어? 그건 다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라고? 말순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손주들이랑 관련된 일이 끝난 일이야? 민정은 당황하며 둘러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사정이면 가족한테 말했어야지. 나는 10년 넘게 속고 살았던 거야. 민정은 점점 흥분합니다. 어머니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알 필요 없는 일.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내가 키운 손주들 일인데 알 필요가 없다고? 민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화를 냅니다. 그래요. 어머니는 그냥 애들 봐주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집니다. 자신을 단순히 애 봐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들 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순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민정아 나는 네 가정부가 아니야. 이 집의 어른이고 그 애들의 할머니야. 민정은 뒤늦게 자신이 실언한 것을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돌아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황합니다. 뭔 일이에요? 말순은 도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훈아, 네 아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민정은 급하게 변명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개인적인 일을 캐묻길래. 개인적인 일? 말순이 끼어듭니다. 가족 관련 일이 개인적인 일이야? 도훈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두 여자 사이의 긴장감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엄마 민정아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말순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너도 엄마를 속였으면서.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자신을 제외하고 자신은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말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도 이 집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달리 아침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겠다고. 짐 취급 당하던 여자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김혜자가 다시 말순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김혜자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집 근처 다방에서 만난 두 사람. 김혜자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무거워 보입니다. 사돈 그 후에 민정이랑 제가 전화로 이야기해봤어요. 김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갑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하더라고요. 말수는 김혜자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정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단단히 말하니까 김혜자는 한숨을 깊게 쉽니다.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말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들이었는데요? 김혜자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그러다 도훈이를 만났고. 그럼 지훈이는? 네. 민정이 전 남편의 아이예요. 하지만 도훈이가 자기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했대요. 말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도훈의 친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지훈이가 의부사들이었다니. 그럼 지은이는? 지은이는 도훈이 친딸이 맞아요. 하지만 민정이가 임신했을 때 전 남편과의 법적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동안 키워온 손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돈도 참 힘드시겠어요. 말수는 김혜자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딸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숨길 일이었나 싶어서요. 김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사돈 민정이가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다급했대요. 도훈이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봐 무서웠다고. 그래도 결혼한 후에라도 말했어야죠. 특히 저한테는. 그래요, 맞아요. 딸이 잘못했어요. 김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돈 그래도 저는 그 아이 엄마라서요.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말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엄마라서 더 냉정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딸이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사돈 저는 그 뺨 맞을 이유가 없었어요. 김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굽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사돈께 이렇게 제가 빌게요. 민정이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김혜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다 큰 아이가 한 일인데 사돈 탓이 어디 있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김혜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민정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속이고 무시한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도훈이 돌아오자 말수는 아들을 불러 앉힙니다.
도훈아, 엄마가 사돈한테 들었어. 도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뭘 들으셨는데요? 지훈이 일 그리고 민정이 과거 일. 말수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왜 엄마한테는 끝까지 숨겼어? 도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반대하실까 봐요. 반대? 말수는 어이없어 합니다. 내가 언제 내 결혼을 반대했어? 민정이를 싫어한 적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한 상황이니까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가족인데 왜 걱정하면 안 돼? 왜 나만 제외하고 모든 걸 결정해? 도훈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지훈이를 내 친손주처럼 키워달라고 부탁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하지만 속이고 숨긴 채로 키우게 한 건 그건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그때 민정이 집에 들어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앉아, 민정아. 말순이 말합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민정은 소파 끝에 앉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말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 일은 이해해. 힘든 시기였던 것도 알고. 민정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나를 속이고 무시한 거는 별개야.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가족이라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민정이 입을 열려고 하자 말순이 손을 들어 막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도훈이 중재하려고 합니다. 엄마, 앞으로는 너도 마찬가지야, 도훈아. 말순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상의해.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며 살자. 더 이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도훈과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평소 순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주겠어. 말수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기지 마. 가족이라면 진실해야 해. 그날 밤 말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합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은 여전히 어색한 평화가 감돕니다.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도우려 하지만 어색하고 도훈도 말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찾아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자신을 채권 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며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말순 씨 맞으시죠? 김민정 씨와 관련해서 왔습니다. 말순은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민정 씨 명의로 된 채무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요. 보증인이 도훈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자는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말순이 보기에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 내역서였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고 여러 업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금만 3천만 원이고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부고요.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김혜자에게서 들은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를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민정 씨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아, 그러세요? 그럼 이 서류는 뭔지 아세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집 소유자가 할머니시잖아요.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말순은 서류를 보고 경악합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찍은 기억이 없는데 도장은 자신이 평소 쓰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도장 제가 찍은 게 아닌데요. 말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자세히 봅니다. 그럼 위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민정이 집에 들어옵니다. 거실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김민정 씨 맞죠? 연락이 안 되어서 직접 왔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몇 차례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민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순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이분이 뭐 채권 추심 온 사람이래.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내 도장을 위조했다는 거야. 민정은 부인하려고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그건 뭐야? 말순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도장까지 위조했어?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추심업체 직원이 중재합니다.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하시죠. 채무는 분명하니까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만 늘어나거든요. 민정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업이 망하면서. 그때 도훈이 퇴근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거실에 낯선 남자가 있고 아내는 울고 있고 어머니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여보, 이분이 누구신데? 민정이 울면서 도훈에게 매달립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도훈은 상황을 파악하고 추심업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갚을 돈도 없고 집을 담보로 잡는 것도 말순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도훈이 간신히 추심업체 직원을 돌려보냅니다. 일주일만 주시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명함을 놓고 나갑니다. 남자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도훈은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습니다.
손주들은 다행히 학교와 유치원에 가 있어서 이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너 보증으로 된 빚이 얼마나 더 있어? 도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를 감쌉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대답해. 말순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숨겨봤자 이제 다 드러날 텐데. 1억 5천만 원 정도요. 도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말순은 현기증을 느낍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값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 집에 이사와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들을 키웠고 손주들과 추억을 쌓아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럼 우리 집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얘기네. 도훈이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집은. 어떻게든 뭘 하겠어? 말순은 차갑게 말합니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되었잖아.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민정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저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제발 아이들만은. 제발 뭐? 말순이 민정을 내려다봅니다. 내 집 팔아서 네 빚 갚아달라고? 어머니. 민정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좋아. 집을 팔자. 도훈과 민정이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이런 결정을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앞으로 이 가족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돈 관리도 내가 하고 중요한 일도 내가 결정해. 엄마, 싫으면 너희끼리 해결해. 말순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 도움을 받으려면 내 조건을 받아들여야 해. 도훈과 민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순이 계속 말합니다. 앞으로 이 가족에서 누가 진짜 어른인지 확실히 해두자. 나이만 많은 게 어른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야.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생 모은 집을 잃게 되었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이 가족에서 자신의 진짜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은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집 매매 계약, 새로운 전세집 구하기, 가계부 관리까지. 도훈과 민정은 말순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구해주는 거네. 지은이가 순진하게 말합니다. 말순은 손주를 안으며 생각합니다. 진짜 어른이란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집을 매매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오가며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합니다. 도훈과 민정은 말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훈이 말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너가 도운다고? 지금까지 도운 게 이 꼴이잖아. 말순의 말에 도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말순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남는 돈으로 전세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작고 불편한 곳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어머니, 이 집은 너무 좁지 않아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좁으면 어째? 너가 만든 상황인데.
말수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민정과 도훈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서로를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반대했어야지. 도훈이 민정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나만 탓하지 마. 민정도 맞받아칩니다. 말수는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제 와서 서로 탓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며칠 후 김혜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이 일이 다 제 딸 때문에. 김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사돈 그만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래도 이거라도 받으세요. 김혜자가 보따리를 내밉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해약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말수는 김혜자의 진심을 느끼지만 받지 않습니다. 사돈 돈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사돈도 힘든데. 사돈이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저라도. 김혜자는 계속 우깁니다. 결국 말수는 김혜자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나중에 꼭 돌려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집을 비우는 날 말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 왔던 날, 도훈이 첫걸음마를 했던 거실, 손주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들,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할머니 왜 이사 가는 거예요? 지훈이 물어봅니다. 말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새 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 말수는 애써 밝게 대답합니다. 새 집은 예전 집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방도 하나 줄었고 화장실도 훨씬 좁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 후 첫날 밤 온 가족이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지만 말수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여줍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맛있어요. 지은이가 말합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 그릇에 밥을 더 담아줍니다. 비록 집은 바뀌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갚을게요. 갚는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야. 말수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으면 돼. 민정도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그만하자. 말순이 말을 자릅니다. 지나간 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날 밤 말수는 작은 방에서 혼자 누워 있습니다. 예전 집의 넓은 방이 그립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말수는 다시 일상을 시작합니다. 비록 집은 작아졌지만 가족을 위한 하루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도시락을 싸주고 아침을 차려주고 손주들을 돌봅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세요. 도훈이 말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많아져. 민정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말순의 눈치를 보며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합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정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지만 말수는 만류합니다. 괜찮아, 너는 네 일 해.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느끼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손주들이 새 집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르고 할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합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도 맛있는 밥 해주시죠? 지훈이 묻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 저녁도 말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예전처럼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비록 부엌은 작아졌지만 가족을 위한 정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며 말수는 생각합니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진정한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다들. 말수는 가족들의 그릇에 밥을 더 담아줍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말수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말 안 하면 편할 줄 알았고 참으면 언젠가 알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도 말수는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가족을 돌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을 잃지 말자고 되새겨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한 영향력으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